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상생활 속 전파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부터 11일 오전까지 도내에서 1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릉에서는 문화강좌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인 수강생 등 10여 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11일 오전 춘천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중학생과 접촉한 중고교생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홍천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공공살림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11일 낮 12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769명으로 늘었습니다. 영동 지역의 건조주의보와 강풍이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삼척과 강릉 등 영동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 영서 지역 대기도 차차 건조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영동 지역에 13일까지 초속 13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모레 눈이 내리기 전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닷새째 파행을 지속하면서 원주시 내년 본 예산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예결위는 위원장을 서로 맡겠다며 여야 위원들이 대치하면서 11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가 모두 파행됐습니다. 10일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위원장 선임이 불발돼 추후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결위가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하면 1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정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때 브런치 카페와 베이커리 카페 등에서 식사할 경우 매장 내 취식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카페는 불을 이용해 직접 조리해 음식을 판매하면 실내 영업이 가능하고 베이커리 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지만 이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식사 대용 음식 주문 없이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동일한 업종인데도 디저트류만 판매하는 카페 실내 영업 금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따라 새롭게 마련됐으며 즉시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강원랜드 카지노가 문을 닫은 날이 올해 200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이은 휴장은 곧 영업 손실로 이어졌는데요. 이처럼 강원랜드가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역시 배당금 수입이 줄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공단이 추진하는 폐광 지역 관련 사업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랜드가 또 멈췄습니다. 정선군이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도 긴급 휴장에 들어간 겁니다. 벌써 4번째 휴장으로 올해 문 닫은 날만 200일이 넘습니다. 연이은 휴장의 강원랜드는 개장 후 사상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는 이제 경영 악화가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상 경영 대책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올해를 지나서 내년도까지 조금 여러 가지 추이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죠. 강원랜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감염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영업 재개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강원랜드가 영업 손실을 내면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재무 상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로서 주식 지분 약 36%를 가지고 있는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의 손실이 그대로 공단 손익에 반영되면서 공단은 올해 1,000억 원이 넘는 단기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광해방지 사업과 지역진흥 사업 등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을 빚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단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 출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354억 원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다면 강원랜드 영업은
금년도와 같이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예전과 같이 그 강원랜드에 대한 그 배당 수입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경비를 절감하고 자체 수입을 늘리는 등 추가적인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강원랜드의 위기가 공기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겨울 재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상변화에 민감한 농업 분야는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강원도가 겨울철 농업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황기중 강원도 농산경영 담당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님 반갑습니다. 강원도가 겨울철 농업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지요. 먼저 이 운영 일정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도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96일간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상황실은 도 농정국 농산경영팀과 18개 시군 재해업무부서 등 65개 팀 236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봄까지 운영되는 이 겨울철 농업 재해 대책 상황실 어떤 기능을 맡게 됩니까? 네, 상황실은 평상시에는 기상특보와 농작물, 시설물 관리 요령, 농업인 행동 요령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요.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어서 피해 발생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대응과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복구 지원을 통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농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최근 기후의 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기온 변화폭이 크고 영동 지역의 경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비닐하우스와 인삼 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강지주 설치 등 시설 장비를 수시 점검해 주시고 과일나무 피복과 시설작물 난방으로 한파 피해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재해 발생 시 실질적 소득을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과수재배 농업인과 원예작물 농업인께서는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기중 강원도 농산경영 담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춘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몇몇 신규 아파트 가격만 급등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 규제로 갈 곳을 잃은 투기 자금이 일시적으로 지방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 때문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말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춘천의 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2년 전 분양 당시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이 넘는 분양가로 주목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기도 전에 해당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자료를 보면 이 아파트 84제곱미터형은 지난 2달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대에 20건이 넘게 거래됐습니다.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1억 원이 훌쩍 넘는 웃돈이 붙은 겁니다. 입주한 지 5년이 지난 바로 옆 아파트도 가격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 7천만 원 정도 가격이 올라 4억 원 중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너무 급격한 가격 오름세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광고 얼마를 부동산에다가 팔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반신반의했는데 그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조금만 깎아주면 사겠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되게 좀 의아했고 그래 그럼 이참에 좀 많이 남았으니까 팔자.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몇몇 신규 아파트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아파트들은 분양권 값이 크게 오른 앞서 본 아파트 공사 현장과 불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들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는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1년간 거래 가격은 500만 원 정도가 올랐을 뿐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들썩인 이유는 정부 부동산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수도권 투기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을 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분양권을 사도 올해까지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몰렸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사는 사람 역시 주택 한 채를 구매한 것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득할 때 주택 수가 몇 개가 있냐 따라 취득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을 내가 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분양권을 하나 샀습니다. 샀을 적에는 내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고 그럼 내가 2주택이 돼요. 지난 1년 동안 전체 춘천 지역 아파트 거래 가격은 평균 3.5% 정도 올랐고 자금이 몰린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최대 50% 이상 값이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제품의 중국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중국 난징 가의현 그룹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내 기업이 생산한 화장품 11억 원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 홍삼과 건조 김 등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도내 식품을 10억 원 규모로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판매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내년 미래 관광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시 컨벤션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원주시는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인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을 원주 마이스 산업 도약의 해로 정하고 지역 컨벤션 호텔 등과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호텔 인터블고 등 지역 6개 컨벤션 호텔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과 국립과학관,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등을 활용한 새로운 마이스 산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마이스 산업 육성으로 기업회의, 학회, 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가 지역에서 개최되면 숙박, 음식, 출판, 홍보 분야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지난해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이 임시 거주하던 조립주택 52동 매각을 위해 3차 공개 입찰에 나섭니다. 조립주택동당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 입찰가 1,300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해 최고가 낙찰제로 진행합니다. 다만 입찰 미참가로 인한 유찰 시에도 유찰률 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10일 국내의 한 문화공연기획사와 콘텐츠 기획 전문 회사와 함께 평창 한류문화융합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브랜드와 관광 자원을 한류 콘텐츠와 접목해 새로운 한류 문화를 만들고 문화예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 유튜버 등을 활용해 평창 특화 콘텐츠와 새로운 평창형 한류 문화를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민간 전문가 등과의 교류를 통해 한류 산업을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태백시가 2021년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301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로 근로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태백형 일자리 사업에 24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9명,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21명 등입니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나 사업부서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동해시는 동기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5개 동에 추가 배치합니다. 또 주민센터와 동행정복지센터로 이원화돼 있던 동명칭도 동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합니다. 이와 함께 부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사를 준공하고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